안녕하십니까. 귀곡지략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의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은 도대체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일까요?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최근 제가 직접 겪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최근 제 채널의 영상들이 큰 화제가 되며 널리 퍼져나가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제 콘텐츠를 그대로 베끼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의 아이디어와 전개 방식, 심지어는 제가 말하는 호흡과 목소리의 톤까지 거의 원본에 가깝게 복제해 자신들의 거신 양 업로드하더군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우연히 그런 영상들을 스쳐 지나가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인데 귀곡지략 채널과 참 비슷하네라고 느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채널을 조금만 더 길게 지켜보십시오. 겉모습은 완벽하게 흉내냈을지 몰라도 그들이 쥐게 된 결과물은 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이 다 아는 뻔하고 낡은 이야기들을 앵무새처럼 읊조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 아이디어를 훔쳐간 복제품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본래의 깊이를 잃고 기괴하게 변질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매일매일 새로운 시각을 넓히고 싶어하고 낯선 문제의 본질을 깊숙이 파고들고자 하며 남들은 보지 못하는 이면의 진실에 닿기를 갈망하는 당신이 제 영상을 듣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운명적 주파수가 맞닿은 결과입니다. 저 얄팍한 모방꾼들은 겉으로 보이는 형태싱대는 훔쳤을지 몰라도 결국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인 운명, 미미의 깊이까지는 닿지 못한 것입니다. 타인의 성공 궤도를 맹목적으로 쫓으며 그들의 말투, 행동, 심지어 정교한 전략까지 훔쳐온다 한들 마지막에 받아드는 성적표가 처참하게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귀곡자의 사상에는 매우 서늘하고도 묵직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밖으로 드러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지만 최후의 결말을 짓는 단 하나, 즉 한 인간의 총체적인 운명은 결코 복제할 수 없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운명을 아주 단순하게 여깁니다. 하늘이 정해준 숙명이거나 아니면 내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개척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믿죠. 하지만 귀곡자의 시선은 그렇게 얄팍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라본 운명이란 수많은 요소들이 동시에 충돌하고 얽히며 서로를 지배하는 다층적이고 거대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부유함과 가난함, 영광과 쇠락은 단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능력이 출중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타지 못해 평생을 벼랑 끝에서 허덕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능력은 쥐뿔도 없으면서 기막힌 운을 만나 벼락부자가 되었다가 순식간에 파멸하는 자도 있습니다. 거대한 성공을 거머쥐고도 그것을 지탱할 내면의 뿌리가 없어 모든 것을 잃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운명을 단 하나의 렌즈로만 바라보면 세상은 불공평하고 이해할 수 없는 미로가 됩니다. 하지만 시선을 깊숙이 던져보면 한 사람의 운명은 결코 일직선으로 흐르지 않으며 여러가지 거대한 힘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의 결과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귀곡자는 이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5가지 핵심 요소를 명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이 5가지를 꿰뚫어 본다면 당신은 왜 남들보다 앞서 출발한 자가 패배하는지, 왜 뒤처졌던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내가 내 운명의 거대한 경류 속에서 어디쯤 서 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인간의 힘으로는 거의 바꿀 수 없지만 우리 삶의 전체를 쥐고 흔드는 그 첫 번째 요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운명을 결정짓는 첫 번째 요소, 인생이란 체스판의 시작점, 바로 천명텐민입니다. 귀곡자의 세계관에서 천명이란 뜬구름 잡는 미신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생애를 지탱하는 거대한 뼈대입니다. 당신이 의식을 가지기도 전에 이미 존재했던 모든 것, 당신이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억지로라도 딛고 일어서야만 하는 그 냉혹한 밑바탕을 의미합니다. 천명을 당신이 태어나자마자 강제로 탑승하게 된 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태어나자마자 빚더미에 짓눌린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핏빛 포탄이 쏟아지는 전함에 올라타야 합니다. 반면 누군가는 대대손손 부를 누려온 권세가의 자식으로 태어나 잔잔한 호수 위를 떠다니는 초아와 크루즈에서 인생을 시작하죠. 귀곡자는 천명이란 곧 시대, 가문의 배경, 그리고 태어남과 동시에 부여된 역사적 기회라고 가르쳤습니다. 시대가 어떻습니까? 난세에 태어난 지략가는 나라를 세우는 1등 공신이 되지만 평화에 젖어 두려움만 많은 자는 난세의 먼지로 사라집니다. 반대로 태평성대에 태어난 호전적인 자는 세상의 재앙 덩어리가 되기 십상이고 원칙과 안정을 추구하는 자는 탄탄대로를 걷게 됩니다. 가문은 또 어떻습니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은 인간의 의지를 시험하는 지독한 시련이며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은 그 부호 지켜낼 수 있는가를 묻는 또 다른 시험대입니다. 하지만 귀곡자는 결코 천명 앞에 무릎 꿇고 체념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명이 우리 삶에 뼛속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결말을 완벽하게 통제하지는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천명은 하늘이 당신에게 던져준 형편없는 패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엉망인 패를 들고 어떻게 판을 흔들 것인가? 그것이 바로 당신을 위대한 승부사로 만드는 조건입니다. 이 천명을 구체적으로 읽어내기 위해 귀곡자는 후세가 경악할 만큼 정교한 운명 분석법을 남겼습니다. 그는 인간의 운명이 태어난 연, 월, 일, 시라는 4개의 기둥사주에 압축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어난 연도의 천간과 시간의 천간을 교차하여 운명의 자물쇠를 푸는 양두겸 영터겸은 귀곡자 역학의 백미입니다. 태어난 해는 당신이 물려받은 조상의 뿌리이자 바탕이며 태어난 시간은 인생의 마지막에 맺을 열매, 즉 후년을 상징합니다. 이 2가지를 교차해 만든 운명의 암호 속에는
능력은 뛰어나나 초반에 갇혀 지내는 새장 속의 봉황 같은 운명도 있고 고향을 떠나 험난한 타지를 개척해야만 대업을 이루는 멀리 나는 기러기 같은 운명도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천명이 단순한 우연의 장난이 아니라 음양오행의 치밀한 법칙 아래 설계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천명을 알아야 할까요? 만약 누군가 나는 왜 재벌가에서 태어나지 못했나? 나는 왜 남들 같은 천재적인 머리가 없나라며 원망하고 있다면 귀국자는 그에게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할 것입니다. 천명은 우주의 법칙이며 불변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처음에 쥐어준 주머니의 모양을 불평할 시간에 그 주머니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보기가 무엇인지 뒤져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천명을 꿰뚫어 본 자는 헛된 환상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명확한 한계를 인정하며 동시에 하늘이 자신에게만 허락한 절대적인 강점을 찾아내어 거기에 모든 사활을 겁니다. 귀국자의 관점에서 천명을 아는 것은 곧 자아 성찰의 첫걸음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바꿀 수 있는 것에 쏟아부을 거대한 에너지가 폭발하게 됩니다. 부귀영화는 우주의 섭리를 억지로 비틀려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뜻에 순응하며 자신의 길을 닦는 순천행도 순텐싱다의 자세를 가진 자에게 허락됩니다. 당신의 재능과 시대의 갈증이 완벽하게 교차하는 지점, 바로 그곳이 부와 권력의 맥이 흐르는 곳입니다. 하늘은 결코 누구의 숨통도 완전히 끊어놓지 않습니다. 모든 천명에는 천하를 뒤흔들 수 있는 자신만의 다이아몬드 원석이 숨겨져 있습니다. 관건은 당신이 그것을 발견할 만큼 충분히 내면을 고요하게 유지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운명을 결정짓는 두 번째 요소, 스스로 판을 지배하는 힘, 바로 인명, 렌미입니다. 천명이 태어날 때부터 굳어진 차가운 뼈대라면 인명은 당신이 스스로의 피와 땀으로 빚어낸 뜨거운 살가치자 영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귀국자 사상의 가장 위대한 심장부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단 한 번도 운명에 순응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부와 명예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동화 같은 선물이 아니라 지독한 자기 수련과 투쟁이 만들어낸 전리품입니다. 귀국자는 강조했습니다. 진정으로 뛰어난 자는 운이 좋아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통제할 줄 알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다. 이 인명을 지배하기 위해 당신은 네 가지 철의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지지, 사람을 읽고 시대를 읽는 안목입니다. 귀국자가 말하는 지혜란 고리타분한 책 속의 문자가 아닙니다. 나를 이끌어줄 귀인을 단숨에 알아보는 눈, 내 등에 칼을 꽂을 소인배를 쳐내버리는 냉혹함입니다. 세상이 겉으로는 잔잔해 보여도 그 아래에서 소용돌이치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를 읽어내는 힘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짙은 안개 속에서도 황금빛 불을 향한 정확한 길을 찾아냅니다. 둘째, 심,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귀국자는 세상이 요동쳐도 마음은 태산처럼 굳건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는 결국 그 내면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가에 달렸습니다. 얄팍한 칭찬에 교만해지고 작은 시련에 쉽게 꺾이는 자는 하늘이 아무리 거대한 운을 내려주어도 순식간에 재산을 탕진하고 맙니다. 태연하고 흔들림 없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인생의 잔인한 변수들 앞에서도 굳건히 배의 방향키를 쥐게 하는 힘입니다. 셋째, 소름 돋는 결단력입니다. 인생의 진짜 기회는 번개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평생을 빈손으로 사는 자와 천하를 호령하는 자의 차이는 바로 이 덴듀라 한 글자에 있습니다. 운명이 문을 두드릴 때 두려움을 뚫고 검을 휘두를 것인가, 아니면 겁에 질려 머뭇거리다 타인이 영광을 훔쳐가는 것을 침 흘리며 지켜만 볼 것인가. 귀국자의 시선에서 결단력이란 평범한 군중들 사이에서 당신을 단숨에 베어내어 머릿속의 망상을 손에 잡히는 권력과 부로 연성해내는 마법입니다. 넷째, 뭐다. 치밀한 계산과 임기응변입니다. 모략 없이 세상을 사는 것은 칠흑 같은 밤에 등불 없이 벼랑 끝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 새로운 새끼를 뚫어내는 지략, 나보다 강한 자를 만났을 때 그의 힘을 역으로 이용해 내 것으로 만드는 교활함. 모략을 쥔 자는 항상 주머니 속에 플랜 B를 숨기고 있으며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가장 압도적인 무기로 둔갑시킵니다. 천명이 당신에게 미천을 쥐어준 것이라면 인명은 당신이 그 미천으로 어떻게 거대한 제국을 세울지 결정하는 경영술입니다. 이 네 가지 무기를 뼈를 깎는 고통으로 연마하지 않고서 함부로 하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그저 길의 지도를 그려주었을 뿐 그 험난한 길을 걷다 쓰러질지 꼿꼿이 서서 정상을 밟을지는 오직 당신의 독한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인명은 나는 결코 체스판의 말이 아니라 내 운명의 시나리오를 직접 써내려가는 지배자라는 인간의 가장 숭고한 선언입니다. 운명을 결정짓는 세 번째 요소,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흐름, 바로 세세입니다. 인명이 스스로를 단련하여 내면을 통제하는 힘이라면 세는 당신의 통제권 밖에 있는, 그러나 당신의 성공 속도와 고난의 깊이를 결정짓는 무시무시한 외부의 풍류입니다. 귀국자의 사상에서 새의 심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의 지각 변동, 권력의 이동, 한 개인이 결코 맨몸으로 막아낼 수 없는 시대의 도도한 강물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천재적인 두뇌와 피나는 노력을 가졌다 해도 이 거대한 쇠를 거스른다면 평생을 쏟아부어 물길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 쇠를 정확히 읽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긴다면 순세, 작은 날갯짓 한 번으로도 태풍을 타고 하늘 높이 솟구칠 수 있습니다. 시대의 거대한 힘이 당신을 뒤에서 맹렬하게 밀어주기 때문입니다. 귀국자는 뼈를 때리는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가장 힘이 센 자가 아니다. 파도의 흐름을 가장 완벽하게 타는 자다. 그렇다면 흐름을 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완벽한 타이밍을 본능적으로 감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회의 문을 열어젖힐 때 망설임 없이 전진하고
주변의 공기가 탁해지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때 자존심을 버리고 흔적 없이 물러서는 짐승 같은 직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이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타이밍을 무시한 채 맹목적인 고집만 부리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뼈대조차 굳지 않았는데 허황된 욕심에 눈이 멀어 너무 일찍 칼을 뽑거나 완벽한 순간을 기다린다며 비겁하게 숨어 있다가 결국 텅 빈 기회에 잔해만 핥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셀은 황금 같은 기회를 낚아채는 동물적인 감각입니다. 기회는 인생에 여러 번 오지 않지만 막상 다가올 때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 무심코 지나치기 십상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자는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지만 셀을 꿰뚫어보는 자는 남들이 알아채기 전에 먼저 그 진가를 알아봅니다. 이 셀이라는 것이 얼마나 냉혹하고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뼈아픈 현실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노키아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 권력을 쥔 무관의 제왕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 시절 노키아 5800을 손에 쥐었을 때의 그 짜릿한 갈망과 자부심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당시 노키아는 영원불멸의 제국 같았습니다. 천문학적인 자본과 세계 최고의 엘리트 엔지니어들을 거느린 그야말로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인명인미를 갖추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에게 치명적인 오만이 싹텄습니다. 세상에 새가 소리 없이 방향을 틀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무시한 것입니다. 노키아가 물리적 키보드의 딸깍거림과 구시대적인 감압식 화면에 미련하게 집착하고 있을 때 세상은 이미 멀티터치와 유연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맹렬히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눈부신 후광에 눈이 멀어 다가오는 미래의 경륜을 보지 못한 것이죠. 반면 스티브 잡스와 애플은 그 거대한 새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아이폰4의 화면에 손끝을 댔을 때의 그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빠릿한 와이파이, 전에 없던 매끄러운 앱 생태계, 그리고 환상적인 멀티터치는 그 위대했던 노키아를 단숨에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애플은 모바일 인터넷의 폭발이라는 거대한 파도의 힘을 완벽하게 빌려 탔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의 새가 정점에 달했을 때 그들은 그 파도 위에 올라타 가볍게 수천조 원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반면 노키아는 그 높은 권좌에서도 시대의 흐름을 거스른 대가로 역사의 뒤안길로 허망하게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방향으로 걷고 완벽한 타이밍을 만났을 때 벌어지는 마법입니다. 현대사회의 새는 그 어느 때보다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장 거대한 돌풍은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기계처럼 뼈 빠지게 일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 성실함은 머지않아 진짜 기계들에 의해 무참히 대체될 것입니다. 도태될까 두려워 떨기보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물으십시오. 지금 전 세계의 거대한 돈의 물결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누가 어떻게 나의 직업을 송두리째 재정의하고 있는가? 이 시대의 진정한 부자와 권력자는 기술이라는 태풍의 길목에 서서 AI를 지렛대 삼아 자신의 능력을 수백, 수천 배로 증폭시키는 사람입니다. 쏟아지는 거대한 폭포수를 맨몸으로 거스르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돛을 활짝 펼치고 AI라는 거대한 돌풍이 당신을 아득히 먼 곳까지 밀어주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새로운 지성의 새에 순응하는 순간 온 세상이 당신이 선두로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운명을 결정짓는 네 번째 요소, 상황을 지배하는 행동과 조율의 예술, 바로 술류디입니다. 천명이 당신의 지도이고 인명이 당신의 체력이며 새가 당신을 밀어주는 바람이라면 술은 그 배를 몰고 가는 당신의 정교한 항해술입니다. 귀국자의 사상에서 술이란 결코 치졸한 권모술수나 비열한 속임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과 교감하고 협상하며 위기를 돌파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처세의 예술입니다. 이 술을 통달한 자는 사람의 마음을 쥐고 흔들며 적의 고개마저 숙이게 하고 천하의 인재들이 제 발로 찾아와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귀국자는 부귀영화의 정점에 오르기 위해 반드시 깨우쳐야 할 세 가지 황금 열쇠, 즉 술의 정수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첫째, 열고 닫음의 미학, 비겸술, 피고아술입니다. 술자리나 중요한 협상 테이블을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자기 말만 떠벌리는 자는 언제나 패배자입니다. 진정한 술의 고수는 언제 입을 열고 언제 닫아야 할지를 본능적으로 아는 자입니다. 적절한 질문을 던져 상대방이 신이 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게 만드십시오.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자신의 욕망, 두려움, 그리고 숨겨진 패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입을 굳게 닫고 정보를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묵직한 한마디를 던져 상대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물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판을 뒤집을 단 한마디에 뼈 때리는 말만 던질 뿐입니다. 둘째, 남의 힘을 내 것처럼 부리는 지혜, 반응술 파잉슈디입니다. 당신이 세상 모든 일에 완벽한 천재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가져야 할 진짜 능력은 누가 무엇을 가장 잘하는지를 정확히 알아보고 그 힘을 빌려오는 안목입니다. 귀국자는 한 사람의 힘은 보잘것없으나 천하의 힘을 모으면 그 끝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대한 부를 쥐고 싶다면 타인의 천재적인 재능, 친구의 막강한 인맥, 선배의 피 같은 경험을 당신의 판으로 끌어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힘을 빌리는 술이란 나의 개인적인 성공을 모두의 영광으로 탈바꿈시켜 천하의 인재들이 앞다투어 당신을 위해 피땀 흘리게 만드는 고도의 조종술입니다. 셋째, 상황에 따라 물처럼 변하는 유연함, 응변술, 잉변수토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융통성입니다. 어진 자를 만났을 때는 맑은 진심으로 대하고 간사한 소인배를 만났을 때는 얼음 같은 냉철함으로 맞서십시오. 내 성격은 원래 이래라며 어리석게 고집부리지 마십시오. 귀곡자는 술을 가진 자는 물과 같아야 한다고 비유했습니다.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근 모양이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가 되는 유연함. 이 처세의 유연함을 갖춘 자는 세상 어디를 가도 적을 만들지 않으며 발길 닿는 곳마다 자신을 돕는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주변에 진짜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학창시절 전교 1등도 아니었고 회사에서 밤을 새우며 소처럼 일만 하던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제 침묵해야 할지, 언제 파트너를 치켜세워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뛰어난 사람들을 엮어 거대한 프로젝트를 터뜨릴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기꺼이 함께 일하고 싶게 만드는 마성의 수를 가졌기에 성공한 것입니다. 돈과 기회가 스스로 그들의 발밑으로 기어들어오게 만드는 비결이죠. 그러니 결코 나는 말주변이 없고 융통성이 없다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처세와 화술은 끊임없이 갈고 닦을 수 있는 날카로운 무기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모든 순간을 당신의 수를 연마하는 혹독한 훈련장으로 삼으십시오. 단 이것만은 뼈에 새기십시오. 진정성 없는 얄팍한 잔머리는 사람을 단 한 번 속일 수 있을 뿐입니다. 맑은 진심 위에 세워진 예리한 지략, 그것이야말로 범접할 수 없는 대가의 진짜 술입니다. 이제 귀곡자는 이 모든 술수를 넘어 당신이 쌓아올린 황금빛 왕자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줄 가장 완벽하고 궁극적인 마지막 단계로 당신을 안내합니다. 운명을 결정짓는 마지막 5번째 요소. 운명을 영원히 지탱하는 굳건한 반석, 바로 덕태해입니다. 귀곡자의 철학에서 덕은 그저 고리타분한 도덕책의 훈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영혼의 체급이자 하중입니다. 당신이 손에 쥔 부와 권력을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바위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거대한 바위를 짓눌리지 않고 들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코어 근육이 바로 덕입니다. 덕이 얕은 자에게 거대한 성공이 주어지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재앙의 신호탄이 됩니다. 귀곡자는 소름 돋는 절대 원칙을 남겼습니다. 덕불배위 필유재앙 더부패회 삐어짜양. 덕이 그 자리에 걸맞지 않으면 반드시 치명적인 재앙이 닥친다. 당신의 내면이 얇은 종이장 같은데 지나치게 높은 권좌에 앉거나 감당 못할 벼락부자가 된다면 결국 그 무게에 짓눌려 산산조각 나고 말 것입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비열한 모략과 꼼수로 남을 밟고 올라선 자, 사기와 기만으로 불을 쌓아 올린 자들의 끝이 어떠합니까? 하나같이 비참한 파국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우주의 냉혹한 물리법칙입니다. 한 사람의 덕이라는 그릇이 운이 가져다준 거대한 보물을 담아낼 만큼 크지 못하면 그 보물은 제 발로 떠나거나 오히려 주인의 목을 조르는 맹독으로 돌변해버립니다. 명심하십시오. 덕은 생명을 틔우는 뿌리이고 부귀영화는 그 끝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어리석은 자들은 돈과 명예라는 달콤한 열매만 찾아 헤맬 뿐 자신의 영혼을 닫고 덕을 쌓는 뿌리에는 물 한 방울 주지 않습니다. 귀곡자는 바른 마음가짐 정직이야말로 사업과 처세에서 가장 강력한 신뢰의 자본이라 가르쳤습니다. 술은 당신에게 찰나의 승리를 안겨줄 수 있지만 평생을 함께할 든든한 네 사람을 만드는 것은 오직 당신의 따뜻한 진심과 덕분입니다. 거대한 운명을 짊어질 자는 바다와 같은 아량을 가져야 합니다. 기꺼이 자신의 이익을 쪼개어 부하와 동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이 먼저 타인을 배려할 때 그들은 당신의 운명을 지키는 철옹성 같은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옛 성현들이 말하는 진짜 덕을 갖춘 자는 자신을 깊이 감출 줄 아는 자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권력이 높을수록 소박함을 잃지 마십시오. 오만과 과신은 당신이 애써 모은 운기가 줄줄 새어나가는 가장 큰 구멍입니다. 끝없는 탐욕을 경계하고 자만심의 독을 빼내며 내면의 평온을 유지할 때 당신의 운명은 비로소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됩니다. 벼락부자가 되는 것은 의외로 쉽습니다. 하지만 그 부를 대대손손 지켜내는 것은 피를 토하는 일입니다. 술은 돈을 끌어모으게 해주지만 그 돈과 평안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은 오직 덕분입니다. 인격을 수양하고 은혜를 잊지 않으며 사람 사이의 신의를 목숨처럼 여기는 것을 당신 인생의 최우선 과제로 삼으십시오. 당신의 덕이 바다처럼 넓고 깊어지면 부귀영화는 굳이 쫓아가지 않아도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모여들듯 자연스럽게 당신의 품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영원하고 변치 않는 힘으로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길고 깊은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한 가지 서늘하고도 명확한 진실을 마주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은 결코 하늘이 던진 주사위 놀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도 아니며 온전히 내 의지만으로 세상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귀곡자가 꿰뚫어 보았듯 운명은 천명, 인명, 새, 술, 덕이라는 5가지 거대한 톱니바퀴가 끊임없이 맞물리고 서로를 보완하며 때로는 견제하며 만들어내는 장엄한 교양곡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태어날 요람을 선택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시대의 거친 풍랑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파도에 올라타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인생의 뜻하지 않은 재앙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마주하고 이겨내는 태도는 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운명은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정거장이 아니라 당신이 한 걸음 한 걸음 피땀으로 개척해 나가는 영토입니다. 현명을 이해하면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인명을 지배하면 결코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새의 흐름을 읽으면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으며
술의 예술을 터득하면 눈앞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덕을 깊이 뿌리내리면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라고 묻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내일부터 당장 내 운명의 뱃머리를 돌리기 위해 나는 무엇을 바꿀 것인가를 차갑게 묻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은 단지 운명을 알고 싶은 것을 넘어 당신 내면의 진정한 자아를 맹렬히 찾고 있는 분일 것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 귀곡지략 채널과 끝까지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운명을 깨우는 목소리 저자 민요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